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잠도 푹 잤는데 계속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무겁고 괜히 기분까지 가라앉는 느낌. 나만 그런가 싶은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그렇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동 부족 때문만도 아니라는 사실. 혹시 만성염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만성염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이 처지고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염증이라는 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끗했을 때 부으면서 빨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인데요. 우리 몸이 손상된 조직을 고치려고 싸우는 과정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염증이 짧고 강하게 딱 끝나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의 몸은 스트레스, 식습관, 수면 부족 등등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미세한 염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잔불처럼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당뇨, 고혈압, 비만,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려요. 자, 그럼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로 나타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된다. 머리가 멍하고 자주 두통이 온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더부룩하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무겁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감이 잦다. 이 중에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몸속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만성염증은 왜 생길까요? 크게 네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어요. 첫째, 음식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튀김, 인스턴트 음식들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둘째, 스트레스. 요즘 다들 스트레스 많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셋째는 수면 부족.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염증이 쌓이기 쉬워요. 매일 밤 늦게 자고 스마트폰 보면서 잠드는 습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넷째, 운동 부족.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염증 반응도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흔히 항염생활습관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연어, 고등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향신료.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정리해 드릴게요.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예를 들어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것들. 튀긴 음식, 특히 기름이 눅눅하고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 탄산음료나 당이 많은 음료. 이런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최대한 멀리 하시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나 책 읽는 습관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면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요. 네 번째는 운동이에요.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좋아요. 특히 햇볕을 받으면서 걷는다면 비타민 D도 함께 보충되니 금상첨화죠. 이쯤 되면 그래서 뭘 어떻게 먹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식단 예시도 하나 드릴게요. 아침 오트밀 블루베리 견과류 따뜻한 생강차. 점심 현미밥 연어구이 브로콜리 된장국. 간식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1개. 저녁 채소볶음 두부 잡곡밥. 이렇게만 먹어도 충분히 항염식단이 됩니다. 마무리로 자주 나오는 질문 2가지만 짚고 끝낼게요. 꼭 유기농으로 먹어야 하나요? 유기농이면 좋긴 하지만 그게 꼭 필수는 아닙니다. 가공 안 된 신선한 식재료만 잘 골라도 충분해요. 항염 영양제로 대체해도 되나요?
영양제는 보조수단이에요. 식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효과가 더 큽니다. 지금까지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건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달, 세 달, 그리고 1년 후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항염 식단을 일주일 기준으로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